원장님들이 어떻게 면역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넘어가는 시기에 꼭 약을 먹어요. 어떤 일이요? 그때그때 제 스스로 진맥을 하기도 하고 제 몸은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조금 몸이 약해진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생활 리듬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음주를 좀 줄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원장님 계절이 바뀌는 시기마다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나 그 추운 계절에서 더운 계절로 넘어갈 때는 그나마 좀 덜한데요. 따뜻한 계절에서 추운 계절로 넘어갈 때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고 또 그때 환자분들 중에서도 일반 감기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면역 저하에 의한 방광염이라든지 질염 이런 환자분들의 내원도 상당히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역력이 일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제일 먼저는 일단은 염증성 질환, 내가 가지고 있던 만성 염증이 있다면 네. 그것들이 재발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제일 많은 경우가 방광염이나 질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평소엔 잘 컨트롤되고 항생제를 보통은 쓰거든요. 그 항생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 균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 있다가 내 면역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그럴 때마다 또 가서 항생제를 쓰고 또 증상이 괜찮아지면 또 있다가 또 가서 항생제를 쓰고 그럴 게 아니라 내 몸의 면역을 길러서 그런 균들이 활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가을철 되면은 몸의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체온 말고 이 밖에 주의해야 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체온 말고도 우리 면역을 떨어뜨리는 아주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 세포들의 활성만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원래 암세포들을 잡아서 죽이는 NK 세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NK 세포들의 활성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서 취약해지고 또 암에 걸릴 확률도 더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특히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배우자와 한 이불을 덮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일단 네.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이불에서 자는 경우에 적게는 1도에서 많게는 3도까지 체온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한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기온에서 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잔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유의하게 낮다고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서로 그 살갗을 맞대면서 얻어진 정서적인 교감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더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싸우셨더라도 꼭 잠은 같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걸으실 때 시간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정도 해를 받으면서 걷게 되면 그 우리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도 합성을 할 수 있어서 더 이상 비타민 D 주사 안 맞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나 이런 우리 정신에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에도 좋은 영향을 줘서 또 숙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낮에 걷는 것이 면역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평상시 생활 관리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따뜻한 옷을 챙겨 입는 거 말고도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목욕하거나 샤워하실 때도 좀 추워졌다고 해서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은 밖에 온도가 뜨겁다고 생각을 하고 몸의 온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끝내고 났을 때는 오히려 몸이 식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추운 날 밖에서 돌아오셨을 때에도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온수, 내 체온보다 살짝 높은 그 정도의 온도의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 어른들처럼 냉수 마찰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당한 온도 그리고 적당한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미뤄봤을 때 또 한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을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음허화동 우리가 음분이 허해져서 우리 몸에 헛된 화가 위로 떠 있는 그런 증상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세요. 어머님께서 우선 아까 여러 원장님들 말씀하셨는데 혀끝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두 원장님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심화, 심장에 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은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기운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비위에 습담이 있거나 아니면 상열, 열이 위로 떴거나 아니면 내 몸에 혈분이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로 치은설이 보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화열성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음허화황은 질환들이고 또 어머니 이제 혀가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신비의 사열, 신비의 열로 우리가 심장과 비장의 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명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명증은 크게 한의학에서는 담화 이명과 신어 이명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어머님 같은 경우에 연세도 있으시고 다른 증상들로 미루어 볼 때 담화 쪽보다는 신어 이명 쪽에 좀 더 가까우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상태를 보면 어머님의 음혈분 그리고 신음정이 많이 허쇠해지면서 허화가 위로 떠 있는 증상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종합해 보니까 열과 좀 관련된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열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일단은 한의학에서는 똑같은 열이어도 네. 진짜 열 그리고 가짜 열, 좋은 열과 나쁜 열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진짜 열 말고 가짜 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우리가 상화 또는 허화라고 부르는 열인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바로 심장에 열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심화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그런 심화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한의학에서는 우리 간의 기운이 울결, 뭉친다고 보고요. 그 기운이 뭉친 것이 오래되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오래되어 위로 솟구치는 것을 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간화 상염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정혈이 계속 소모되게 돼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피가 마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우리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정혈분이 모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갈된 정혈이 우리의 열을 제어해주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허화가 또 위로 뜰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음허 증상은 이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화 현상에 의해서도 우리 노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에 있는 불기운이 양기와 그리고 물기운이 음정을 잃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음정을 잃어가면서 점점 우리 화기를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안에서 제어하지 못한 화기가 자꾸 위로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상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머님과 같은 음허화동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정윤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릴 거예요. 옛날에 한 장수가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후에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만 매복해 있던 적군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병사들을 이끌고 이 장군은 근처 민가에 가서 한 노인에게 이 병사들을 치료할 약초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 노인이 오이 냄새가 나는 풀을 건네주게 됐고요. 그 풀을 잘 찧어서 병사들의 상처 부위에 발랐더니 며칠 후에 피가 멎고 상처 부위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하여서 이 장군이 그 집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 노인은 없고 마당에 오이 냄새가 나는 약초들이 가득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약초가 오이풀, 한약 이름으로는 지유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 지유는 장미과의 단연생 초본으로 우리나라 산과 들 많은 곳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꽃이 피고요. 그리고 요즘 10월에는 열매가 잘 익고 있습니다. 이 지유는 그 한의학적 성질은 약간 차고 그리고 맛은 쓰고 달고 쉽니다. 그리고 독은 없습니다. 지유의 효능은 양혈지혈이라고 하여서 혈분의 열을 서늘하게 해주어서 출혈된 것을 멈추게 해주고 두 번째는 사화염창, 우리 몸에 있는 안 좋은 화기를 제어하여서 우리 몸에 있는 창상이나 염증 질환 아니면 피부 질환을 잘 낫게 해주고 피부를 아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지유는요, 우리가 약으로 달여서 입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한 찍거나 또한 우리
유효 성분만을 추출하여서 우리가 피부에 도포하는 외용제로도 쓸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어디에 쓰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유를 우리가 내복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혈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코피라든지 아니면 위장관 출혈, 아니면 혈변, 혈뇨 또는 생리가 멈추지 않는 그런 출혈성 질환에 광범위하게 쓸 수 있고, 또한 위장관의 염증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유는 구역작용, 구역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고 또 단백질에 대한 소화 능력을 4배가량이나 높여준다고 하니까요. 혹시 고기만 먹으면 나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유를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유는 특히나 여자분들에게 매우 좋은 약재인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지유의 효능에 대하여서 이렇게 12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붉은 이슬이 많이 맺히는 것, 또 하얀 이슬이 맺히는 것, 그리고 월경이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성기가 허는 것, 그리고 아랫배가 자궁이 있는 곳이 단단하게 뭉치는 것, 그리고 자문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합방할 경우 부관계 시에 성기가 아픈 것, 그리고 아랫배가 차고 아픈 것, 그리고 자문이 다치거나 자궁이 냉하거나 또는 귀접을 하거나 오장이 부정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바로 이 지유를 이용하면 잘 나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유는 내복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용약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아토피나 습진이 있을 때 이 지유를 달인 물로 매일 씻으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이러한 지유는 지혈작용, 항염증작용, 그리고 수렴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 다치거나 하셨을 때 활용하시면 여러모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유는 습진이나 아토피뿐만 아니라 두드러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두드러기에서 건조하고 피부가 갈라지는 경우에는 지유에서 짜낸 지유 기름을 가지고 도포해주면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고요. 또는 너무나 짓무르거나 아니면 습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지유와 황백을 같이 달인 그 물을 스포를 해주면 훨씬 더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쓰임을 가지고 있는 지유인데요. 단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지유에는 탄닌이라는 양리작용을 가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광범위한 피부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된 것이 간에 무리를 줘서 우리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독성 간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 한의사의 지시하에 사용하여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피를 멎게 해주고 염증도 멈추게 해주고 단백질의 소화력을 높이며 또한 우리가 외용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다재다능한 이 지유. 더군다나 이 지유는 우리 산과 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친숙한 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건강한의사 정윤석 원장이었습니다.